올해로 77세를 맞은 김용복 회장. 고의를 훌쩍 뛰어넘은 나이지만 그의 일상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차 있다. 불도저처럼 살아온 인생이지만 여전히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 그는 20대의 심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사람들은 김용복 회장을 이렇게 소개한다. 불무의 사우디 사막에서 푸른 배추와 무를 키워낸 사람.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외화벌이 주역이 된 백만장자. 국내 최대 농지를 개척하고 사랑으로 씨를 뿌린 사람. 100여 명이 넘는 자식을 가슴으로 탄생시킨 사람. 그러나 그는 겸손히 말한다. 난 단지 최선을 다했을 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셨다고. 나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 2학년 땐 학비를 내지 못해 퇴학을 당했다. 공부를 못했다면 미련도 없었으리라. 나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이웃에 살던 박매택 아주머니의 권유로 7, 8일 먼 바닷길에 배멀미를 참아가며 나는 부산으로 향했다. 제가 금능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장에서 넉 달씩이나 올사금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저를 비롯한 3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쫓겨났죠. 그 길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그 고향을 떠나면서 지가 가슴속에 2가지 꿈을 묻었죠. 기필코 부산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실컷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논밭을 많이 사들여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 2번째는 나처럼 공부 잘하고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슴속에 묻고 떠났었습니다. 그때 떠났을 때 지가 한참 유행됐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걸 부르면서 떠났던 것이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부산에 도착해 찾은 첫 직업은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 특히 그곳에서 나를 귀여워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대장격인 미국인 하일라인 소령이었다. 그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며 아껴주었고 그분을 통해 영어와 운전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나는 3년 동안 착실하게 돈을 모아 다시 고향을 찾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고향은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 속상함에 끼어든 노름판에서 나는 3년 동안 애써 모은 돈을 단 며칠 만에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나의 어린 시절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듯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중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나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다. 빈털터리가 된 나는 서울로 올라가 미군 제45 공병단 운전사로 2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준 고마운 사람. 중학교 중퇴였던 내게 온갖 어려운 뒷바라지로 대학 졸업장을 안겨준 사람. 아내의 내조는 내가 베트남으로 떠난 후 더욱 빛을 발한다. 빈넬사에서 베트남에 파견할 노무자를 모집했는데 나는 지치 않고 자원했다. 최말단 자벽부부터 일을 시작한 나는 곧 남다른 영어 실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행정감독관까지 맡게 되었다. 그때 아내는 내가 베트남에서 돈을 보내주는 족족 지금의 강남인 말죽거리에 땅을 사두었다. 5년여의 베트남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땐
아내가 사둔 땅값이 몇 배로 올라 저절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되어 있었다. 월남에 가셔가지고 매달 저 송금이 온 것을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살면서 시아버님이 전에 너무너무 땅 한 평 없이 살아 생전에 고생하신 것을 늘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쓰지 않고 전략하는 그 마음으로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큰 몫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과 알뜰하게 재산을 불려준 아내 덕분에 서울로 돌아온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무엇이든 손만 대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었다. 솔깃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800만 원을 전부 쏟아 부어가지고 이제 양만장을 이제 건설을 했죠. 그래가지고 실뱀장을 이번에 이제 겨울에 키워서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딱 일본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우리 한국산을 그렇게 봤다가 중국산 실뱀장어가 이제 값도 싸고 질도 좋으니까 한국산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한 마리도 키워보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800만 원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베트남 생활의 대가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실패는 훗날 더 큰 성공을 위한 값진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괴로운 시절.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한 구인 광고. 미국 빈내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다. 나는 뭔지 모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 내 나이 45.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쏜살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응시를 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사우디를 가게 됐죠.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이 됐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사우디로 떠났던 것입니다. 사우디에 도착하자 나를 반기는 것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모래바람. 그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5.1달러의 위세에 힘입어 건설붐이 한창이었고 한국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동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국인 근로자만도 약 15만 명.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 산다. 그래, 바로 김치. 이곳에 씨를 뿌리자. 배추를 심고 무를 자라게 하자. 뚜렷한 목표가 정해진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당시 비자 문제로 잠시 한국을 찾은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 농사의 달인 8명을 모았다. 나의 뚝심 하나 믿고 모인 의지의 드림팀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 일행이 사우디 땅에 씨를 뿌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았다. 사우디 입국 문제, 자금 조달, 농지를 얻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한국의 그 농부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 어림없는 소리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송출 허가까지도 안 해줄 거예요. 프로 농사 그 전문가들 이거 뽑았을 때도 그 양반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흔들고 누구 한 사람 쉽게 동의를 안 해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우리 드림팀은 사우디의 한 대형 농장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귀퉁이 땅에, 그것도 사우디에서 파종하기에 가장 적기인 11월보다 3개월이나 늦은 1979년 2월 첫 씨를 뿌리게 됐다. 그 후로 몇 개월,
사막을 뚫고 나올 새싹만을 고대하며 우리는 쉴 새 없이 물을 주고 가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단 한 줄기의 새싹도 볼 수 없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드림팀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내 오기뿐이었다. 숨 뭐래요. 아직 말이 몸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다가 그 파종을 하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안 되면 대가는 이식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성공했지. 처음부터서 야각에 마음 먹었으면 회장도 안 되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가는 길들까지 포기했었을 거예요, 진짜.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라고 했던가. 내리쬐는 태양 속에 40, 50대의 더위와 싸워가며 씨를 뿌리고 기다림에 목이 말라 딱 죽고만 싶었던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거 보세요. 파란 싹이 돋았어요. 사막의 모래밭을 뚫고 싹이 나왔어요. 이 직원들 8명 붙들지 않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승승장구 농장을 발전시켜가지고 무, 배추를 비롯한 16종에 달하는 우리 한국 야채를 생산에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서울 영동 농장이 탄생된 겁니다. 한 번 고개를 내민 새싹들은 경쟁하듯 잘 자라주었다. 1979년 4월 20일 내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는 날이다. 우연히 우리 농장을 지나던 경남 기업의 후생 담당자가 아직 자라지도 않은 배추와 무를 보고는 다짜고짜 팔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닌가. 배추 500g에 2,500리알,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4년여의 준비 끝에 얻어낸 땀의 첫 결실이었다. 나는 지난날 아내가 사놓은 영동 땅을 모두 날린 미안함을 사죄하기 위해 농장의 이름을 서울 영동 농장이라고 지었다. 농장은 계속 늘어났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2번째로 사우디 왕궁에 초청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매일 거액의 외화를 고국에 송금하다 보니 3년 동안 외화 보유 1위의 영예를 누렸고 하나님과의 오랜 약속이었던 교회도 사우디 땅에 세울 수 있었다. 45세 한국을 출발하며 품었던 꿈이 꼭 10년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내 고향 강진 땅 70만 평 간척지에 6번째 영동 농장을 세웠다. 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농업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처음 고향을 떠나며 했던 굳은 결심. 나처럼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꼭 도우리라. 어느덧 내게는 100여 명이 넘는 피보다 더 끈끈한 자녀들이 생겼다. 그중엔 법관, 박사, 교사, 미스코리아까지 모두 내 자식과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1984년에 제가 서울법대를 합격하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회장님께서 보시고 사우디에서 직접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회장님과 일기장학생으로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새로운 100년의 꿈이 생겼다. 하루 $1가 없어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줄인 배를 채워주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 또한 아낌없이 나눠주리라. 부모, 형제, 어느 한 군데 기댈 곳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월사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고 가정마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었던 소년은 울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운전을 배웠던 소년은 그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사막의 땅에서 푸른 채소를 일궈내고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겐 기적의 등불이 되어준 사람. 소년의 가슴에 품고 있던 그 꿈이 그를 성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꿈을 꿉니다. 받은 만큼 베풀 수 있기를, 선한 곳에 쓰일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